나에게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리해고한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면 혹시 내가 잘릴까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즉각 수치심을 느끼고 뒤돌아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릅니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은 하루든 1년이든 평생을 걸쳐서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의 욕망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 기초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향 중 어떤 것에 그로부터 출발을 했느냐만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어떤 감정이 결과적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심지어는 예측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감정,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아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겠죠? 여기 마음 공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다르지만 스스럼 없이 서로를 대하는 이들. 이들이 모인 사연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제 아이들하고 감정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던 4년 전, 5년 전. 그때 제가 소통, 감성,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일하는 와중에 우울증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바빴고 그런데 계속 몸은 아프고 남편한테 계속 나도 모르게 불만이 쌓이는데 얘기를 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은 기분, 그다음에 나약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참고 억눌렀던 거예요. 저한테 계기가 됐던 건 정말 순종적이고 착하고 엄마 말에 순종적이던 아들이 사춘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오늘 수업을 이끌 감정 코칭 전문가 손정현 씨. 일주일도 잘 보내신 것 같고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난 밴도 있고 그쵸. 오늘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잘 엮어 나가보자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사에게 중요한 보고가 있어요. 다른 때보다 내가 빨리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잠을 잤어요. 아무리 빠르게 준비해도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페이퍼에다가 내 감정이 첫 번째 이 상황이라면은 중요한 보고가 있는 날 30분 지각 예정.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나요? 초조, 놀람, 긴장, 불안. 저마다 예상되는 감정을 적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주문이 이어집니다. 한 5분 후에는 내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보여 일어나셔서 좀. 예. 네, 제 1차 감정은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놀람, 요건가요? 네, 놀람을 적으셨고 2차 감정은 담담입니다. 담담함으로 바뀌었네요, 감정이. 예, 어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일단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문제를 해결해야 상사에게 제가 이렇게 해서 늦었습니다라고 양해 문자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이 좀 담담해졌습니다. 1차 감정에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을까 하는 짜증. 2차 감정에는 이제 여튼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불안한 감정. 직장 상사분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감정이 부정으로 증폭되기도 하고 긍정으로 빠르게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고.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 감정에서 내가 하는 생각을 빠르게 분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 볼 거는 뭐냐면요. 내가 경험했던 상황들이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 에피소드마다 내가 느꼈던 감정과 내가 느꼈던 또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알아보는 건데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나를 만나는 시간. 어떤 기억을 만났을까요?
일어나셔서 한번 어떤 욕구가 찾으셨는지 네, 본인 거 설명 좀. 저는 10대 때 옆집에 있는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가 예쁘게 생긴 아이랑 같이 놀고 있었는데 순간 울었고 그 울음소리 듣고 부모님들이 쫓아오고 아무 말도 못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아서 죄인이었어요. 그때. 근데 30대, 40대 되면서 용기 있게 그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그래프가 올라가거든요. 네, 일단 박수 한번 많이 극복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때도 내가 느꼈던 감정 밑에 욕구라고 하는 게 분명히 숨어 있었고 그 욕구를 그때는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미처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인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 욕구를 찾을 수 있고 그 방법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내려놓는 것보다 내 감정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뭘까요?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서 내려놓는 게 사실은 가장 기분 좋은 감정 다스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통해 그 안에 숨은 욕구를 알아가는 시간. 표현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지를 관찰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관찰을 하고 나면 그 감정이 내가 그릇된 생각을 통해서 발생한 것인지 무언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올라오는 감정인지 이걸 좀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에 나의 신체의 어떤 변화라든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계속 관찰하고 내가 하는 소리도 듣고 느낀다라면 감정이 굉장히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을 알려고 하니 그 전에 내 욕망, 내 욕구에 대해 먼저 알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원하는 걸 제대로 알아가는 것.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남의 욕망 말고 우리 사회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회의 욕망 말고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감정은 그것이었습니다.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필요한 정서를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희노애락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든지 말이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별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왜요? 상쾌합니다. 설레이는데요.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